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장의 기본 구조, 1형식, 2형식 일부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이해하셨나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2형식 문장, 주어, 동사, 보어로 구성되는 문장들이죠. 근데 이 문장의 의미가 이 문장 A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거 좀 지울까요? A의 경우에서 보듯이 의미가 첫 번째로는 주어 이퀄 보어, 죄송합니다. 주어 이퀄 보어가 되는 이런 구조적 형태를 보이면서 주어의 속성을 보어가 나타내주는, 그래서 이 동사의 역할은 주어와 보어를 연결해주는 역할 정도, 그런 문장을 하나 봤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이 주어 동사 보어가 나오면서 이쪽 부분, 서술 부분이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어는 주어의 속성을 나타낸다기보다는 동사의 동작을 조금 더 서술해주는, 꾸며주는 그런 역할 정도 하는 보어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주어 동사 보어 2형식 문장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좀 어떻게 이 B 문장도 역시 A 문장과 마찬가지로 이해가 잘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또 드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주어와 보어의 경우를 이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속성을 함께 둘 다 지니고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주어의 성이 남성에서 여성,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뀌게 되면 이건 역시 함께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드로 까미나 콘텐토 이 문장일지라도 이 페드로가 까르멘으로 바뀌게 되면 뒤쪽 이 보호 부분도 역시 콘텐토에서 콘텐타로 이렇게 주어의 성에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 B 문장이, 그러니까 동사와 보호 부분이 주어의 동작을 서술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어 이퀄 보어라는 주어의 속성을 나타내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어와 보어의 성을 일치시켜줘야 된다. 또는 복수가 돼도 마찬가지겠죠. 까르멘 이 실비아의 까르멘, 예를 들어서 실비아의 까르멘 까미난이 되겠죠. 복수, 동사도 복수. 그 다음에 콘텐타는 콘텐타스 이렇게 되겠죠. 또 만약에 이 실비아가 페드로가 되면 페드로의 까르멘 까미난 콘텐타스가 아니라 콘텐토스, 이렇게 남여성 같이 올 때는 남성으로 대표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콘텐토스 이런 식으로 주어의 성수에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이것처럼요. 앞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면 A, B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어떻게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냐 아니면은 주어의 동작을 서술하는 문장이냐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서술 부분을 보호 부분을 지어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지어보면 Pedro está contento의 문장은 지우면 문장이 의미를 상실하게 되죠. 주어의 속성을 나타내 줘야 되는데 그 속성이 없어지니까 문장이 아직까지 덜 형성된 그런 문장이 되겠죠. 그렇지만 Pedro camina contento는 이 보호가 없더라도 주어 동사만으로도 충분히 문장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동작 서술을 하게 되는 그런 문장이죠. 나머지는 주어의 속성을 표현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페이지를 넘겨서 여기에 나온 보충 예문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이 보충 예문들 첫 번째 예문은 주어의 속성을 표현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고요. 주어 이퀄 보호 이런 거죠. 하나만 예를 볼까요? Sus ojos semejan los de un perro. 이 자기가 키우는 어떤 강아지가 되겠나요? 이 강아지 눈동자를 그 사람 눈동자가 강아지 눈동자를 닮았다 이런 표현이죠. 이게 뭐예요? 두 개가 이퀄이다 이런 말이죠. 나머지 얘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충 예문들은 동작 서술 예문들인데요. 주어의 동작을 서술하는, 그래서 보호도 동사와 더 깊은 관련을 갖고 주어보다는 동사와 더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그런 보호가 되겠죠. 여기는 예를 한번 볼까요? La niña cantaba sin zapatos. 신발을 신지 않은 채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의미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Estaba sin zapatos. 자, 아래쪽 문장은 주어 equal 보호 이런 표현이 되겠지만 위에는 cantaba 이 동사를 쓰게 되면 주어 동사만으로도 충분히 문장이 성립되죠. 그런데 노래 부르는 이 동작을 조금 더 설명해 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자, 이런 예들을 아래쪽에 쭉 내놨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앞서 설명드린 바 좀 유사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 문장. 자, 주어는 뭐죠? 요. 주어는 요죠. Yo veo perdido. 자, 여기까지만 해도 문장이 형성은 되지만 perdido는 길을 잃었다는 거죠. 자, 길 잃은 페드로를 본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페드로 세베 perdido 해서 페드로는 길을 잃은 것처럼 보여 이런 표현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장 좀 이해하기 힘드신가요? 그러면 이해하기 힘드시면 일단 이 문장 구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이런 문장 밑에 이런 표현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 잘 봐두시고 한 번쯤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아래 문장도 똑같은 형태죠. encuentro 난 누구를 만났어? 후아나를. apesadumbrada 조금 처져 있는 후아나를 만났어. 의미는 이런 거죠.
그래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encuentro a pesadumbrada a Juana.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또 eligieron diputado a Juan. 이런 문장도 쓰는데요. 의미는 Juan está diputado. 죄송합니다. es diputado. 후안이 하원 의원이 됐어.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은 또 이렇게도 설명이 되겠네요. Juan ha sido elegido diputado. 이 문장은 조금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BPP 배우듯이 스페인에서 ser PP, ser 동사의 과거분사에서 수동태 문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이 문장은요 생각되는데, 그렇지만 이 문장은 조금 생소하지 않을까도 걱정되는데요. 그래서 이 문장도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가 잘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쓴다라는 거요. 다음으로는 삼형식 문장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는 그런 형태죠. 뭐뭐를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문장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서 Ella dio un regalo. regal로를 그녀가 주었어. 이런 표현이죠. 자, 이렇게 문장 구조가 변함없이 계속 쓰여지면 크게 걱정할 게 없겠는데요. 스페인에서는 어떻게 해요? 목적어가 동사 앞으로 가기도 하고 또 주어가 동사 뒤로 가기도 하고 다양하게 위치를 자유스럽게 바꿀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예들을 또 눈여겨 한번 봐둬야겠어요. 자, 첫 번째로 목적어가 명사이면 동사 뒤에 둔다. 기본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구조죠. 자, 두 번째로는 그 목적어가 대명사이면 지금 여기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순서로 나왔는데요. 이 목적어가 대명사이면 이것을 동사 앞으로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던 목적어를 동사 앞으로 가져갔어요. 자, 이렇게 스페인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순서로 위치를 점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어가 동사 앞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위치어라고 보기 힘들겠죠? 위치어라고 보기 힘들겠어요. 그러면 토시어냐? 토시어도 아니죠. 왜냐하면 토시를 달고 다니지 않죠. 한국어처럼요. 뭐뭐를 이라는 를 달고 다니지 않죠. 그렇지만 뭐예요? 내가 목적어였다라는 표지를 여기서 달고 있죠. un regal로를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lo라는 형태로 내가 과거에 목적어였어 라는 것을 표지를 여기다 달아놨죠. 그래서 위치어와 토시어의 한 가운데쯤 있는 그런 말이 바로 스페인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게 과거의 목적어였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잘 봐두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서 Pedro es bueno 이런 말 잘 안 써지는데요. Pedro es bueno. 자, 이거 소위 말해서 형식으로 말하면 주어 동사 보호가 나와 있는 이형식 문장이네요. 이런 이형식 문장에서도 역시
문장 구성 요소의 위치를 예를 들어서 보호를 동사 앞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죠. 위치가 자유스럽다고 말했잖아요. 스페인에서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표현했죠? 페드로 로에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자, 이 로가 과거에 뭐였어요? 보호였어요. 부에노. 이거였어요. 부에노. 그런데 지금은 동사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 앞으로 와 있잖아요. 이렇게 위치를 자유스럽게 바꿔갈 수 있지만 내가 과거에 보호였다라는 것을 표지를 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세 번째 볼까요? 주어와 목적어 위치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진다. 위치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스페인어 위치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가또, 페스카도 위치를 바꾸면 앞문장에서는 가또가 페스카도 생선을 먹는다 했지만 이번에는 생선이 가또를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의미가 완전히 주어와 객체가 바뀌는 그런 의미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의미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 스페인어인데 그것이 기본인데 사실은 실제로는 자유스럽게 위치를 바꾸고 있죠. 그렇지만 그 바뀐 위치에서 내가 과거에 이것처럼 보호였다 또는 지금 여기처럼 목적어였다 라는 그런 표지를 이런 걸로 달고 있어요. 그래서 위치어와 토시어의 중간쯤 되는 것이 스페인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볼까요? 목적어가 동사 앞으로 가게 되면 지금 여기 이 문장에처럼요. 이것을 동사 앞으로 가게 되면 지금 두 번째 문장처럼 로로 바꾼다고 방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목적어를 이것을 동사 앞으로 가져가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갖고 갈 수도 있어요. 레갈로를, 이 명사를 그냥 동사 앞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문장이죠. 제일 아래쪽을 볼까요? un regal로를 dio라는 동사 앞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주어는 동사 뒤로 왔고요.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그 문장 구조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이것이 오히려 목적어가 제일 앞에 오고 동사, 주어 이런 식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럴 때도 이것이 갖고 온 명사가 목적어다라는 표지를 여기 달아놨잖아요. 한 번 더 이 대명사로 받음으로 해서 이것이 목적어다라는 표지를 여기다가 달아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위치어 토시어 말씀드리면서 스페인어 가운데쯤이다 라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자, 삼형식 문장 기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것의 변형된 형태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personal A 또는 personal A라고 부르는 이 사람 앞에 이렇게 목적어가 사람이 될 때 사람 앞에 전치사 R을 붙이는 이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을 우리가 personal A 또는 personal R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이 직접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일 때 이것이 직접 목적어 뭐뭐를 이라는 직접 목적어죠. 이것이 사람일 때는 전치사 R을 앞에다가 전치하게 되죠. 앞에 붙이는 거죠. 자, 제가 여기에 사람이면서 특정한이라는 말을 더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특정한 사람이 아닐 때는 R을 붙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Conozco a tres pianistas 이럴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3명의 피아니스트를 의미하니까 여기에 R을 붙여놨어요. 특정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내가 피아니스트 3명을 구하고 있어. 이럴 때에 이 드레스 피아니스타는 많은 피아니스트들 가운데에 3명의 피아니스트 구하고 있어. 이런 표현이니까 이건 특정한 사람이 아니겠죠. 그럴 때는 전치사 R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전체적인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원칙에 예외들이 좀 있어요. 그걸 또 말씀드릴게요. 자, 예외들 한번 볼까요?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그랬죠? 자, 이 대명사 알기엔이나 나디에, 끼엔 이런 대명사들 앞에는 전치사 R을 사용하게 돼요. 이건 사람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전치사 R을 사용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예외로 이것만큼은 예외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이라 이렇게 여기시면 오히려 더 낫겠네요. 예문을 한번 볼까요? Quiero golpear a alguien. alguien 앞에는 전치사를 붙인다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을 좀 때려주고 싶어. 이런 표현. 별로 내용은 좋지 않네요. 아나디에, no veo a nadie. 나는 아무도 못 봐. 이럴 때에 나디 앞에 붙이고요. 아 quién miras, 누굴 봐. 이럴 때에 quién 앞에도 R을 붙인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alguno나 ninguno도 사람을 지칭할 때 R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설명을 하지 않고 둘로 나눠뒀냐면 위쪽 부분에 알기엔 나디에 끼에는 당연히 사람을 의미하게 되겠지만 알구노나 닌구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지칭할 때도 있지만 사물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예를 볼까요? 택시 말이야. 비 알구노스. 내가 몇 대 봤어. 이를 표현할 때 전치사 없죠. 네, 사물이기 때문에 없이 그냥 이렇게 쓰는 거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에서 당연하죠. 자, 이번에는 tak시스타스 택시 기사들 내가 몇 사람 봤어. 이런 표현이죠. algunos 이럴 때에 전치사 붙인다. 사람이니까요. 사람이 아닐 때는 안 붙였죠. 또 이 문장 볼까요? 택시 나는 전혀 한 대도 보지 못했어. 이런 표현이죠. ningunos 전치사가 없어요. tak시스타스 택시 기사들 나는 아무도 못 봤어. 이런 표현할 때 사람이니까 전치사 R을 붙여요. 이건 사람이 아니니까 A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보충 설명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진짜 예외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동물일 경우에는 전치사 R을 붙이든지 하지 않는데요. 이 동물이 내가 정감이 가는 애완동물일 경우에는 그 정감 표시로 R을 붙이게 돼요. Veo a mi gato, 내 고양이를 봤어, 본다 이런 표현이죠. 그렇지만 나는 많은 히라파스를 본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이건 내가 정감을 갖는 애완동물 이런 거 아니고 이제 많은 히라파스들 일반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여기는 전치사가 없다. 네,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음 예를 볼게요. 다음에는 사람화된 거, 의인화된
물건에도 R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나 물건 이런 것들이죠. 엑스트라뇨, 이 말은 뭘 그리워한다 이런 뜻인데요. 나는 멀리 사나 보죠. 한국을 매우 그리워해 이런 표현인데요. 마치 그리워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누구를 사람을 그리워해 할 때 엑스트라뇨 이런 표현 쓰는데요. 자, 한국을 그리워해 할 때도 이걸 마치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 정감을 여기다 나타내서 R을 붙여요. 다른 예문 볼까요? La niña acariciaba su muñeca. 내 인형이니까 당연히 정감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감을 넣고 싶어요. 여기 죄송합니다. 이게 아가 있어야 되는데 빠졌네요. 전치사 R을 넣도록 할게요. 의인화된 이 물건은 앞에 전치사 R을 붙여서 그 여자 어린이는 자기 인형을 이렇게 쓰다듬고 있어 이런 표현이죠. 다음 예문 볼까요?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떼내르는 무엇을 갖는다 이런 표현이니까 당연히 사람이 오면 전치사 R을 쓰게 되겠지만 떼내르 동사의 경우에는 그런 구조라도 전치사 R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없이 쓴다. 부정문 no tengo amigas 마찬가지겠죠. 자, 이번에는 이 떼내르 동사의 경우에 이것이 예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예외의 예외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금 복잡한가요? 그렇지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예외의 예외. 자, 떼내르 동사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이 문장처럼 전치사 없이 사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떼내르 동사가 신체 접촉이나 누구누구를 어디에 둔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게 되면 전치사를 붙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tengo a mi hijo en mi brazo. 자, 나의 아들을 지금 여기 있나요? 이 예문 tengo dos hijos 할 때는 붙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표현이 en mi brazo라고 내 품에 아들을 안고 있어 이런 표현이니까 신체 접촉 관련 표현이죠. 이럴 때는 그 정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R을 붙여요. 또 tengo a mi niño en el pesebre. 페세브레는 아기들 두는 구유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내 아기를 둔다 이렇게 말할 때는 전치사 붙인다. 자, 예외를 말씀드렸는데요. 이해가 조금 어려운 편인가요? 그렇지 않죠? 다음 또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형식 문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여기서 일단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4형식, 5형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